기억이 사라져가는 73세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50년간 묻어둔 비밀이 있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박순자, 평생 남편과 딸만이 전부였던 그녀의 기억 속에 자꾸만 떠오르는 낯선 남자아이의 모습, 잃어가는 기억 속에서 되찾은 진실, 그리고 50년 만에 기적 같은 재회. 겨울의 끝에서 만난 따뜻한 봄비처럼 마지막 순간 기적 같은 사랑을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흐릿한 새벽빛이 커튼을 통해 스며드는 어느 이른 아침, 73세 박순자가 잠든 침대에서 뒤척이며 잠꼬대를 합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고통스러운 표정이 스쳐가고 무의식 중에 중얼거립니다. 준이야, 준이 어디 갔니? 준이야. 옆에서 함께 자던 75세 남편 철수가 아내의 괴로워하는 목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남편의 눈빛에는 깊은 안타까움과 함께 묘한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여린 어깨를 조심스럽게 토닥이며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가 천천히 눈을 뜨자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어디에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듯 혼란스러워했고, 철수는 익숙한 동작으로 아내의 떨리는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다독여 주었습니다. 괜찮아, 순자야. 꿈이었어. 여기 우리 집이고. 하지만 순자는 여전히 남편을 바라보며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준이가 어디 갔어요? 철수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그는 50년간 아내 가슴에 묻힌 그 이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순자가 멍하니 중얼거립니다. 준이가 누구지? 왜 자꾸 생각나는 걸까? 아침이 되어 정갈하게 차려진 식탁 앞에 앉았지만 어딘가 쓸쓸하고 무거운 분위기가 집안을 감돌고 있었습니다. 48세 딸 미영이 하얀 의사가운을 입고 급하게 아침을 먹고 있었고, 순자는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미영이 손목시계를 힐끗 보며 조급해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에 가기로 했잖아요. 준비하세요. 하지만 순자는 왜 병원에 가야 하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미영이 한숨을 쉬며 답답한 마음에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에 약속 잡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순자의 얼굴이 순간 급변하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치매? 무슨 소리야? 나는 멀쩡해.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며 흥분하는 순자를 보며 철수가 급히 중재에 나섰습니다. 순자야, 진정해. 미영이도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하지만 미영은 의사로서의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엄마, 해마라는 뇌 부위가 손상되면 기억장애가 생길 수 있어요. 조기 진단이 중요하거든요. 그 순간 순자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후가 되어 조용한 주택가 골목길에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맞은편 집에서 50세 중년 남성 김동철이 무거운 이사짐을 나르다가 계단에서 그만 균형을 잃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얼굴이 창백해진 채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창가에서 이 광경을 목격한 순자가 마치 번개에 맞은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평소에 느리고 조심스러운 움직임과는 전혀 다른 놀랄 만큼 민첩하고 정확한 동작으로 집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어머, 많이 다치셨어요? 가만, 제가 봐드릴게요. 순자는 동철의 상처를 자세히 살펴보며 마치 30년 경력의 전문가처럼
정확하게 진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고 오랫동안 잊혀졌던 간호사로서의 본능이 되살아난 듯 했습니다. 집으로 달려가서 소독약과 거즈, 반창고를 가져와 능숙하게 상처를 처치해 주었습니다. 동철이 순자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묘한 그리움과 친근함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순자 역시 이 낯선 중년 남성에게서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디선가 본 듯한, 아니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때 철수가 급히 집 밖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치매로 고생하던 아내가 갑자기 전문 간호사로 돌아온 것 같은 놀라운 변화를 지켜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동철이 순자에게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큰일 날 뻔했는데.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다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저녁 무렵 미영이 집에 돌아와서 오늘 있었던 일을 전해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치매 증상으로 일상생활조차 힘들어하던 어머니가 갑자기 정신이 맑아진 것이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웠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손이 기억하고 있어. 분명히 나는 간호사였어. 그것만큼은 확실해. 철수는 복잡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혼란스러워하며 계속해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왜 그만뒀을까? 뭔가 중요한 걸 잊고 있는 것 같아. 분명히 있었을 텐데. 미영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 때문에 그만두신 거 아니에요? 아이 키우느라.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 전에 무언가 있었어. 정말 중요한 일이. 순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맞은편 집을 응시했습니다. 오늘 만난 그 남자가 왜 자꾸 마음에 남는지, 왜 그렇게 친근하게 느껴졌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맞은편 집에서는 동철이 홀로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거실 벽에는 입양 가족들과 함께 찍은 따뜻한 사진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입양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왔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생모에 대한 그리움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어 낡은 입양 기록을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는 생모 성명 박순자, 나이만 23세, 직업 간호사라고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동철의 손이 종이를 잡은 채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만난 그 할머니의 이름도 분명히 박순자였고 그분도 간호사였습니다. 설마 이럴 리가. 마음속으로는 희미한 기대를 품고 있었지만 감히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50년이라는 긴 세월과 우연이라기엔 너무나 놀라운 일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동철이 작은 화분을 정성스럽게 들고 조심스럽게 순자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얀 안개꽃이 소담스럽게 피어있는 예쁜 화분이었습니다. 순자가 문을 열고 화분을 받아든 순간 안개꽃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안개꽃, 왜 이걸 보니까 눈물이 나는 걸까? 마음이 이렇게 아픈 걸까? 동철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안개꽃을 특별히 좋아하시나요? 순자가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한다기보다는 뭔가 너무 아련해. 누군가를 위해 이 꽃을 심었던 것 같은데 누구였을까?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사이로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하면서도 애절한 감정이 공기 중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철수와 동철, 순자가 함께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순자는 자연스럽게 동철의 팔짱을 끼며 걸었는데
이상하게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철수가 동철에게 가족사에 대해 묻자 동철은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입양되어서 정말 좋은 부모님 밑에서 사랑받으며 자랐어요. 하지만 생부모님에 대한 궁금증과 그리움은 평생 마음속에 간직해왔답니다. 특히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순자가 갑자기 걸음을 멈춰서며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양, 입양. 그녀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창백해졌습니다. 자신도 언젠가 누군가를 떠나보냈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누군가를 보냈던 것 같아. 아주 소중한 누군가를.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순자를 보며 동철과 철수가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미영이 집에 돌아와서는 의학 서적을 뒤지며 치매 환자의 기억 복구에 대해 열심히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너무 고통스러운 트라우마적 기억이 무의식적으로 억압될 수 있다는 내용을 읽으며 어머니의 상태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철수가 무거운 표정으로 미영을 불러앉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미영아, 내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한테 첫 아이가 있었어. 미영의 얼굴이 순간 경직되었습니다. 자신이 첫째가 아니라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철수가 조심스럽게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때는 상황이 너무 어려웠어. 경제적으로도 힘들었고 사회적 시선도 차가웠지. 결국 입양을 보낼 수밖에 없었고 엄마는 그 일로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어. 미영이 주저앉으며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꿈에서 준이를 찾으시는 거였군요. 철수가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아픈 기억이라 스스로 잊으려고 한 것 같아. 같은 시각 동철이 다시 한번 입양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생년월일을 다시 계산해 보니 순자와의 나이차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가슴이 뛰고 손이 떨리는 것을 애써 진정시키며 입양기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50년 전 입양 기록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전화 너머의 담당자와 긴 대화 끝에 모든 정보가 일치한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벽에 기대선 동철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50년간 그리고 또 그리워했던 어머니가 바로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옆집에 살고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순자는 침실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악몽에 시달리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50년 전의 아픈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23세의 젊고 아름다운 순자가 하얀 병원 복도에서 갓난아기를 조심스럽게 안고 있었습니다. 미혼모라는 차가운 사회적 시선과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젊은 순자가 아기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준이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널 키워줄 수 없어서 정말 죄송해. 병원 아기방에서 밤마다 아이를 돌보며 눈물을 흘리는 젊은 순자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입양 보내는 그 마지막 날 아기에게 작은 안개꽃 화분을 정성스럽게 심어주며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안개꽃처럼 예쁘고 순수하게 자라렴. 엄마는 널 평생 잊지 않을게. 사랑해, 준이야. 입양기관 직원이 아기를 조심스럽게 데려가는 그 순간 순자는 무너지며 아이의 이름을 목이 터져라 불렀습니다. 준이야, 우리 준이야. 현재로 돌아와 순자가 잠에서 깨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준이야. 철수가 급히 깨어나 아내를 달래려 했지만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꿈이 아니야. 이건 꿈이 아니라 기억이야. 내가 준이를 버렸어. 다음 날 아침 55세의 요양보호사 영희가 순자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온화하고 따뜻한 인상의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영희가 순자를 선생님이라고 부르자 순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영희는 50년 전 대학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순자와 함께 근무했던 동료라고 밝혔습니다. 순자의 기억이 점차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그때 순자가 얼마나 실력 좋고 환자들에게 사랑받는 간호사였는지 생생하게 회상해 주었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대단한 간호사셨어요. 환자들이 모두 선생님만 찾았거든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 혹시 준호라는 아기 기억나세요? 순자의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억압되어 있던 모든 기억들이 파도처럼 거세게 밀려왔습니다. 영희가 50년 전의 일들을 상세하고 생생하게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매일 밤 아기 방에서 혼자 울고 계셨던 것도, 입양 보내는 그날의 참담한 아픔도 제가 다 지켜봤어요. 입양 보내는 날 아기에게 안개꽃처럼 예쁘게 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기억해요. 순자가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50년 동안 깊이 묻어두었던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모두 되살아났습니다. 영희가 오랫동안 보관해온 낡은 사진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갓난아기 준호와 젊은 순자가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이었습니다. 순자가 사진을 보며 목이 터져라 울부짖었습니다. 준이, 우리 준이,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7장 기적 같은 재회. 바로 그때 동철이 마음의 결심을 굳히고 순자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순자가 사진을 들고 있는 채로 문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이 그 낡은 사진을 함께 바라보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동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머님, 혹시 아드님 이름이 준호였나요? 순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동철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철이 무릎을 꿇고 앉으며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엄마, 저예요. 준호예요. 어머니가 50년 전에 보내신 그 아이가 바로 저예요. 순자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동철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본명이 김준호였어요. 입양 후에 동철이라는 이름으로 살게 됐지만 제 진짜 이름은 준호예요. 어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확신했습니다. 50년이라는 긴 세월의 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순자가 동철을 끌어안으며 목이 터져라 울부짖었습니다. 준이야, 우리 준이야. 엄마가 얼마나 그리워했는데. 동철도 평생 꿈꿔왔던 어머니의 품에서 아이처럼 오열했습니다. 엄마, 저 여기 있어요. 50년 만에 이루어진 모자의 재회, 두 사람 모두 세상이 무너져도 놓을 수 없다는 듯 서로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철수가 이 감동적인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동철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미영이 집에 들어와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오빠의 존재를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습니다. 철수가 동철을 일으켜 세우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해할 건 없어. 사실 나도 내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 순자가 얼마나 그리워했는지도 알고 있었고. 미영이 복잡한 감정을 담은 시선으로 오빠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50년 동안 혼자 계셨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파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가족이 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8장 치유.
며칠 후 미영이 의사로서 어머니의 상태를 전문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증상이 단순한 치매가 아니라 해리성 기억 상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기억이어서 무의식적으로 차단해버린 거예요. 정신적 방어기제의 일종이죠. 가족 모두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순자의 치매는 실제 뇌의 질병이 아니라 트라우마로 인한 심리적 방어기제였던 것입니다. 순자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치매가 아니라니. 정말 다행이야. 이제 준이와 함께할 시간이 많이 남아있구나. 영희가 심리학적 관점에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아드님과의 재회로 인해 억압되어 있던 기억이 자연스럽게 해제되면서 인지 능력이 정상으로 회복된 거예요. 정말 놀라운 치유의 과정이에요. 에피아이의 로즈유이 봄비. 6개월이 흘러 계절이 바뀌어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순자와 동철이 함께 집 뒤편의 작은 텃밭에서 안개꽃을 정성스럽게 키우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두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피어나 있었습니다. 순자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준이야, 이 안개꽃 정말 예쁘지? 내가 어릴 때 심어줬던 것처럼 곱게 피었네. 동철이 어머니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시는 꽃이니까. 앞으로 제가 더 열심히 키울게요. 평생 곁에서 돌봐드릴게요. 미영이 자신의 아이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이제 가족 모두가 새로운 관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동철의 어깨를 다정하게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됐구나. 어느 맑은 날 온 가족이 함께 동철의 입양 부모님 묘소를 찾았습니다. 동철이 두 어머니, 두 아버지에 대한 깊은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순자도 무덤 앞에서 정중하게 절하며 진심 어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좋은 아들로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렇게 훌륭한 아이로 자라서 제게 돌아올 수 있었어요. 철수 역시 깊이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동철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두 어머니, 두 아버지, 모두 제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한 분들이에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장면, 순자의 집 거실에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있는 따뜻하고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부드러운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창을 바라보며 깊은 감동이 담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봄비가 내리네. 사람들이 말하듯이 겨울이 아무리 길고 추워도 봄은 반드시 오는구나. 동철이 어머니 곁으로 다가와 앉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함께할 시간이 정말 많이 남았어요. 잃어버린 50년을 되찾을 순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을 더 소중하게 보낼 수 있어요. 순자가 낡은 일기장을 펴며 무언가를 천천히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길 사랑은 시간을 초월한다고 했지. 겨울 끝에 내리는 따뜻한 봄비처럼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는 놀라운 힘이 있다고. 때로는 잊는 것이 살아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50년이라는 길고 추운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따뜻한 봄비가 내렸습니다. 늦었지만 괜찮습니다. 우리는 다시 만났으니까요.